최종 선택 내일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이 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을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면서 4월을 준비하는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어떤 말씀을 들어볼지 기대가 됩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이영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 인상 깊게 보셨던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일단 지수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소폭 조정세에 있다가 결국 상승 마감했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 마감했다라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장중에 지속적으로 얘기 전해졌지만 아시아 증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 일본을 놓고 보자 그러면은 니케이 증시는 사실 그동안 엔고의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좀 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무너지면서 아마 좀 소폭의 조정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 시장은 앞서 언급이 됐듯이 지금 국내 그 은행 중국 은행의 그 상품 중에서 그 주식형하고 채권형하고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운영되는 상품이 있는데요. 그 리차이 상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 범위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런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하락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제재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악재가 좀 크게 반영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한창 올랐다가 또 이렇게 이런 은행권의 악재로 인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최근에 좀 부진한 양상이었는데 과연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는 내일장 어떤 사항들 짚어봐야 될까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3월 14일부터 연속 11일 순매도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2조 7천억 정도 지금 매도가 되고 있고요. 3월 7일부터 본다 그러면 하루만 빼놓고는 지금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이 주식을 언제까지 매도할 것인가, 이 매도세가 줄어들어야지만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한 상승세 아니면 그 2,000포인트대의 좀 버거운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들은 10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증시를 지금 사실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연기금이라든가 국가 지방단체의 자금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수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2,000포인트대를 넘어서서 상승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손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지금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요. 경기 종합대책 관련돼 가지고 발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한 발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 규모 말이 많았습니다. 5조 정도다, 아니면 10조 이상 나올 것이다. 해서 추경 예산에 대한 규모도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규모도 발표가 되지 않았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좀 큰 화끈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미흡했고,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GDP를 또 낮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다행히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을 때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추경 예산 편성 후에 집행하고 나서 주가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 다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추경 예산이 규모가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소비 심리 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희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또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죠. 추경 예산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그리고 부동산 대책 역시 다음 주쯤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시장에 긍정적인 또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역시나 열리게 될 텐데 그동안은 금리 인하를 좀 참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는 좀 단행이 될지 계속해서 동결이 될지 이 부분도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3월 마지막 시장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제 내일 시장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4월장을 그 좀 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4월의 가장 큰 이슈는 4월 11일 금통위의 그 기준금리 정책 결정 회의가 있는데요. 11일이 또 옵션 만기라고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단은 신정부가 들어서고 경제정책 라인들이 새롭게 재편이 된 다음에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회의가 될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대북 리스크라든가 유로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크게 대두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한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현상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굉장히 강할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데 불구하고 지금 2개월 연속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만약에 충족을 시켜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다음 기회로 미룰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상은 현재 시장의 기대대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주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결은 하되 향후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확실하게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확실한 신호를 준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느 예상안이 나오더라도 현재 어떤 국채 그 강세의 부분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으로의 어떤 추가 강세 부분은 아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든 안 하든 거의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채권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완화가 된다라 그러면 결국 국채 시장 약세 전환이 국내 증시에는 결국 반사 이익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그러니까 교과서 쪽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어차피 은행이나 다른 쪽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조금 더 투자 자산 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입니다. 근데 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현재 이상 현상이 4월이나 늦어도 5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든 인하되지 않든 거의 바닥에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 쪽으로 자금이 변화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4월 11일 기준금리 결정이 좀 4월 달의 시장을, 앞으로의 시장을 정할 수 있는 큰 맥락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되든 되지 않던 국채 시장이 추가 강세를 나타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증권 시장에서는 좋을 것이다. 하지만 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 내일장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오늘 이제 최근 3일 좀 반등을 하면서 그 오늘 소폭 조정의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소형주 흐름 아직까지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지금 약간 혼조세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하루 매도, 하루 매수, 하루 매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엇갈려가면서 혼조세인데 추세적인 방향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중소형주 중심의 흐름은 유효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어떤 지표 그 지수는 1950에서 2020포인트 정도의 그 예상을 좀 해보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000포인트대에서의 어떤 매물대 소화 과정이 분명히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0포인트 갔을 때 투신권의 매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펀드 네. 환매 물량이라든가. 근데 최근 또 지수가 하락하면서 투신권의 매도가 좀 잦아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가 아마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소화를 한다 그러면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제 4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그 결정 시기 이후로 해가지고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상승 흐름을 좀 유효하게 보고 대형주는 1월 이후에 낙폭 과대 좀 경기 민감주들, 소재주들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 보유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짧게 목표 주가를 좀 짧게 보고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는 일단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소형주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관심 업종과 종목을 제시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주부터 크게 바뀌지 않고 네. 있습니다. 지금 업황 개선 업종 관심으로
계속 게임하고 제약, 바이오 이쪽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LED 쪽, 그다음에 중국 소비 성장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종목은 조금 제가 바꿨는데요. 제약은 일양약품하고 유한양행을 좀 탑으로 꼽아봤고요. 중국 소비 성장 관련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호텔신라라든가 에이블 CNC 관심이 가는 종목입니다. 대형주에서는 뭐 IT 관련된 대형주 관심은 지속적으로 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조금 바뀐 종목이 화학 쪽에서 좀 종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화학 쪽이 이제 소재 쪽이 좀 관심이 가면서 최근에 효성이라든가 제일모직이 바닥권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우려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자동차 주식들이 1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결국 환율 문제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져서 1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강한 기대감이 있고 현재 브릭스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계속 호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식도 좀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분야다라고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이 이제 구체적인 부동산 그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건설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이벤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보면서 또 투자 전략 관심 종목까지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이영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